자, 해봅시다. 41번, 2번하고 3, 4, 5번까지 아예 영상을 통째로 하나로 만들게. 자, 갑니다. 자, 많은 고등학생들은 TV를 보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한다. 자, 봐봐. 글쓴이가 벌써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TV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비효율적이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학생들은 또한 반복적인 전화통화, 부엌에 가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인터넷 서핑으로도 자신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딴짓하는 건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자꾸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모순적이게도 공부할 때 집중할 필요가 가장 큰 학생들이, 자, 다시 공부할 때 집중할 필요가 가장 큰 학생들, 얘네 누구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지.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흔히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가장 많은 것들로 자신을 에워싸는 학생들이다. 자, 글쓴이가 되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옆에 핸드폰 놓고 공부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옆에다 게임기 놓고 공부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10대들은 TV나 라디오를 켜둔 채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얘기. 자, 계속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들은 많은 10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경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로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전문가들 말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대들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경소음에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텔레비전이 익숙한 애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이 익숙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공부하는데 옆에 핸드폰이 있는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텔레비전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 이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TV, 비디오 게임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익숙해졌다고 주장해. 익숙해진 거라고 주장을 해. 그들은 또한 숙제를 할 때 학생들이 TV나 라디오를 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 TV 끝나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대. 그러나, 그치, 그러나 이제 나와야지. 그러나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었지. 왜냐하면 뭐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공부할 때 옆에 게임, 공부할 때 옆에 음악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쓴이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는 말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이었어. 그러나 이 견해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야. 많은 교사와 학습 전문가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흔히 비효율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났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글쓴이는, 한번 적어볼게. 글쓴이는 공부할 때 방해 요소가 옆에 있으면, 그러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결론적으로는. 다만 이제 중간에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는 게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글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야. 자, 공부할 때 딴짓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생긴 글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 모양도 알고 있으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가서 읽어봅시다. 얘는 지울게. 자, many high school students,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고 학습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됐지? 왜냐하면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insist on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주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야. 같이 적어보자.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뭐를 주장해? 숙제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while 뭐 하는 동안에, TV를 보는 동안에, 또 listening to loud music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동안에 해서 watching, listening 이렇게가 병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서 ing 적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그러면은 이 문장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자, 밑에 거. These same students, 이 똑같은 학생들이, 이게 주어, 이 똑같은 학생들이 또한 일반적으로 방해한다. 그들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뭘 가지고? 반복되는 전화통화로. Trips to the kitchen이면은 부엌에 여행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엌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는 것, 가는 것. 부엌에 가는 것. 그러니까 반복적인 통화, 부엌에 가는 것,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를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ypically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라고 해석을 하는 말이고 ly가 써 있는 부사잖아. 일반적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동사 수식하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아이러니하게도라는 단어가 나왔지.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자,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주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왔거든. 자, 주어만 해석을 해보면 when studying, 공부할 때 집중해야 할 가장 큰 필요를 가진 학생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공부할 때 집중해야 할 가장 큰 필요를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겠지. 진짜 막상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걔네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하면서 이렇게 동사 됐지? 학생들은 원즈, 자, 대명사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꾸며 surrou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학생들입니다. 뭘 가지고? 가장 많은 분산을 가지고. 됐지? 그러니까 이걸 아까 내가 되게 설명을 했던 그 문장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상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로 둘러싸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 여기서 원즈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쓰여서 해석을 할 때는 학생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 어법적으로 여기 셀프가 붙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귀대명사는 어법적으로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아, 내신에서. 근데 푸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 자, 동작을 찾고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찾으면 돼. 그리고 나서 얘하고 같으면 셀프야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 많이 했던 거지. 된 것 같아. 자, 다음 걸로 가볼까? 자, 이러한 10대들은 주장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와 함께? 뭘 가지고? TV를 가지고 또는 라디오 플레잉을 가지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데, 자, 사실 조금 더 어법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냐면, 자, 봐봐. with the TV or radio playing. 이거 뭔지 알아? 오른쪽에 적어볼게. 자,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거를 부대 상황이라고 하거든, 어법적으로. 부대 상황은 뭐뭐 하는 채로 라고 해서 그래. 뭐뭐 하는 채로 부대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자리에다가 ing를 쓰거나 ed를 쓰거나 뭐 pp라고 적어도 괜찮고 ing냐 ed냐 ing냐 pp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 그래서 뭐뭐 하는 채로라고 하는데 TV나 라디오가 플레이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부대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이런 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 알겠지?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아.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보는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영작하시오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고 이걸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표 치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 이렇게 적을게. 다음 거. Some professionals actually support their position. 자, 어떤 전문가들은 실제로
지지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입장을, 뭐 입장, 관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입장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도 대답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TV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공부하면 잘 된다. 고 하는 게 그들의 입장인 거지.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전문가들. 됐지? 그 전문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많은 10대들이 실제로 공부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 단어가 생산적으로. 생산적으로. 자, 생산적으로라는 말은 잘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 잘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less than idea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 보면 아마 이렇게 하이픈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less than ideal이면은 이상적이지 못한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ideal, 이상적인이란 단어거든.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걸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게 노출이잖아. 노출. 근데 수동으로 썼으니까 그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배경 소음에 어린 시절부터, 자, since는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배경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몇 개만 찝어보면은 자, less than ideal condition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야? 서술해봐 라고 만약에 물어봤을 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옆에 있는 환경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완료 시제하고 수동태하고 합쳐졌지. 완료 시제하고 수동태가 합쳐졌지. 자, 이것도 어법으로 체크합시다. 어법 체크 이렇게 써볼게. 어법으로 체크를 해보자. 자, these educator, educator 하면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선생님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이들이 have become used to the sounds of the TV, video games and loud music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거든.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자, used to라는 말인데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used to. 이게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이 to가 전치사 to라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뜻이야. 익숙한. 근데 비교를 해야 돼. used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잖아. used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자, used to 뒤에 명사가 나왔어. 뭐뭐에 익숙한. 형용사야.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동사야. 아예 품사도 달라버려. 자, 요거 어떻게 해석했지? 아이들이 become, 되었어. 뭐 하게 되었어? TV나 비디오 게임이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익숙하게 되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뭐에 익숙한 이라는 의미의 used to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지, 요거. 요거는 요겁니다. 됐지? 자, they also argue that. 그들은 또한 주장합니다.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자,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렵다. 자, 이 that에서 이 명사절 that이잖아. 그럼 명사절 that 뒤에서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나올 건데 그 주어로서 이제 동명사 주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제 동사를 찾을 건데 여기가 동사야. will not improve. 이 부분이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좀 어렵게 생기긴 했지. 해석을 한번 해보자. insist, 주장한다라는 뜻이거든.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turn off the TV, TV를 끄라고, 뭐뭐 하라고. 자,
학생들에게 TV를 끄라고 주장하는 것은, 라디오를 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TV나 라디오를 끄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할 때? 숙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요만큼의 덩어리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숙제를 할 때 학생들에게 TV나 라디오를 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향상시켜주진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학업적 퍼포먼스를, 학업적 수행 능력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생각하는 단어니까 퍼포먼스라고 해도 됩니다. 학업적 퍼포먼스를 반드시 향상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This position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자, however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까? 우리 아까 한글 보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뭐 공부할 때 음악 들을 수도 있지. 음악 안 듣는다고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음악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글쓴이는 분명히 그거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안 좋다라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분명히 이제 역접이 한번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게 여기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however가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접이 나오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방금 전까지는 음악 들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근데 그래도 안 괜찮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자, 이러한 입장, 어떤 입장? 음악 들어도 괜찮아 라는 입장, 공부할 때 뭐 TV 켜놔도 괜찮아 라는 이런 입장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is shared지, 수동태지. 공유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유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 확실히 꺾였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래. 자,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 전문가들은, 요만큼이 주어야, 학습 전문가들은 are convinced, 확신을 한다. 뭐에 의해서 확신을 한다? 그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convince라는 단어는 좀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convince라는 단어는 원래는 설득하다라는 뜻이야. 설득하다, 설득하다. 그럼 convinced라고 이렇게 pp 수동을 만들면 설득당한이지, 그치? 설득하다, pp로 만들었어. 설득되어진. 그럼 설득되어졌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확신을 하겠지. 내가 그렇게 설득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확신을 할 거야 해서 이 convinced라는 단어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야. 됐지? 확신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한다. 됐지? 이제 뭐라고 확신을 하냐? Students who study in a noisy environment.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종종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학습 전문가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고. 자, 여기서의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 that이라고 보자. 이러면 어법적으로 크게 하자는 없을 거야. 자, 명사절로 갑니다. 자, 이제 45번, 43번, 45번으로 넘어갈 건데, 43, 45는 모의고사 이제 몇 번 풀어봐서 아마 느낌이 오겠지만 굉장히 쉬워. 그냥 길 뿐이야. 길기만 하거든. 그래서 좀 빠르게 읽어내는 연습만 좀 한다면 43, 45번 문제에서는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읽는 것도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쓱쓱 넘어가면서 읽을 거거든.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Dorothy was home alone. 혼자 집에 있었다. She was busy with a school project. 그녀는 학교 과제를 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갑자기 프렌치 프라이가 먹고 싶어졌다. 아, 되게 쉽지. 자, 여기서 그녀는 바빴다 동사, 그리고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동사가 병렬이 되었어. and를 기준으로 병렬이 되었지. 밑에 거.
자, she peeled 2 potatoes. peel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녀는 감자 2개 껍질을 벗겼다. 자, slice them up. 그것들을 slice 이렇게 얇게 썰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나서 put a pot with cooking oil on the stove. 그녀는 냄비를 올려놓았다. 뭘 가지고? 쿠킹 오일 가지고. 어디에? 스토브 위에. 그러니까 냄비에다가 이제 요리용 기름, 뭐 식용유겠지.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스토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동사가 이렇게 병렬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여기 동사 세 번째 거, 이 put이라는 단어는 3단 변화가 put이지. 그러니까 이건 동사원형 put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동사 put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과거동사, 과거동사, 과거동사가 지금 병렬이 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then 그리고 나서 telephone rang, 전화가 울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이 ring이라는 단어는 과거동사야. 동사 원형은 원래 ring이라는 단어. 울리다로 해석하면 돼. 울리다. 근데 과거동사니까 울렸다라고 하겠지. It was her best friend Samantha. 그녀의 베프 사만다가 전화를 한 거야. While chatting away on the phone. 전화로 채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수다를 떠는 동안에, 됐지? 전화로 수다를 떠는 동안에 도로시는 알아차렸다. 이상한 불빛이 빛나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다시, 도로시는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빛나는 불빛을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빛나는 이상한 불빛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법을 그냥 슬쩍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서의 ing는 빛나는 불빛, 이렇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ing 분사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지각동사로 봐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니까 ing 썼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필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뭐뭐 하는 이상한 불빛, 이게 해석이 조금 자연스럽기도 하고, 뭐 해석도 해석인데 어법도 이게 보기가 편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지금 필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도로시는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빛나는 이상한 빛을. 됐지? 자, 그리고 그녀는 기억이 났다. 뭐에 대해서? Pot of oil on the stove.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그 식용유가 들어있는 냄비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 자, Dorothy dropped the phone. Dorothy는 핸드폰을 이제 떨어뜨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폰을 떨어뜨린 거지. 그리고 부엌으로 rush, 달려갔습니다. 해서 과거 동사가 병렬이 되었고, The oil was on fire. 지금 기름이 불타고 있었어. Chill, take a deep breath, she said to herself. 자, 차분해, 심호흡을 해 라고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 넘어갈 게 별거 없으니까. What did they teach us not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Don't try to put it out by throwing water on it because it will cause an explosion, she remember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생각이 난 거를 기울어진 글씨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What did they teach us?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지? What did they teach us?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지? 그들은 뭐 선생님이나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지? 하지 말라고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이것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쳐 줬지? 뭐 하지 말라 그랬지? 선생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Don't try to put it out. Put out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 Don't try to put it out이니까 끌려고 하지 마. 뭐 함으로써?
그 위에 물을 끼얹음으로써 물을 끼얹어서 끓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이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야. 폭발을 라고 그녀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여기 하나 보자. put it out. 여기를 이제 어법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로 와보자. 이어 동사라는 게 있어.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게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어 동사가 뭐냐면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동사. 저기 있지, put out 이런 거. put out이라는 단어가 이어 동사거든.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끄다 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어 동사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를 끌 건지가 뒤에 나올 건데, 그 목적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이 목적어의 위치가.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1번 자리라고 써볼 거고 여기를 2번 자리라고 써볼게. 자,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볼게. 자, 1번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이게 1번 상황이야. 됐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거.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때. 자, 대명사라고 하면은 뭐 it, them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고, 명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명사, 뭐 자동차, 강아지 이런 걸 그냥 명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1번 자리만 쓸 수 있어. 여기.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1번 자리도 괜찮고 2번 자리도 괜찮아.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어. 자, 이쪽으로 와보자. 목적어가 뭐야 얘는? 명사야 대명사야? 대명사지. 1번 자리야 2번 자리야? 1번 자리잖아. 그래, 대명사는 1번 자리에 쓰는 거라고. 2번 자리에 쓰면 안 된다고. 자, 2번 자리에 쓰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적어볼게. put out it.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2번 자리에다 쓰면은. 이거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고등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수능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물어보는 어법 포인트거든. 잘 기억하자. 이어 동사 목적어 1번, 2번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목적어가 대명사면 뭐 it, them 이런 거면은 무조건 1번 자리. 목적어가 그냥 명사면 사실상 어디다 적어도 상관은 없어. 됐지? 다음 거. 자, she pick up the pot's lid. pick up, 집어들었다. 냄비 뚜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덮었다. 냄비를 그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뚜껑이겠지. 뚜껑을 가지고 냄비를 덮어버렸다. 뭐 하기 위해서. put out the flame. flame이라는 단어는 이제 불꽃이란 뜻이거든. put out the flame이니까 불꽃을 끄기 위해서. 됐지? 자, 봐봐. 또 나왔어. 이어 동사.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뭐야? 대명사야? 그냥 명사야? 그냥 명사잖아. 몇 번 자리야? 2번 자리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냥 명사면은 2번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아. 자, 그럼 요거를 put out the flame이라는 표현을 1번 자리에도 한번 써볼게. put the flames out. 요거는 어법상 마저 틀려? 1번 자리에 들어갔어? 마저 틀려? 맞지? 그냥 명사는 1번 자리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다음 건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she burned her hand. 손이 burn 했어. 화상 입었다고. 손에 화상을 입었다. Dorothy felt dizzy and sat down at the kitchen table. 자, 도로시는 어지럼증을 느꼈어. 어지럽다고 느꼈고 앉았다. 부엌 테이블에서 앉았습니다. 자, a couple of minutes later. 자, a couple of라고 하면은, 자, 이제 통상적으로 커플 이러면 두 개잖아. 그래서 a couple of minutes면은 2분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굳이 2분 딱 지켜서 정말 1분도 아니고 2분이야. 3분도 아니고 2분이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몇 분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몇 분 후. 정말 무조건 2분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달려왔다. 집으로. 자, 사만다가 had suspected. 생각을 했어. Something might be wrong. 무언가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 뭐 하고 나서? 도로시가 전화기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사만다랑 도로시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도로시가 전화기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럼 전화를 하고 있었던 사만다는 얘 뭐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도로시가 그렇게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난 후 사만다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로시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뭐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 suspect라는 단어만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저게 사전적으로는 의심하다라고 아마 나올 거야. 그리고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suspect라는 단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의심하다라고 하지 말고 생각하다라고 하자. 그게 더 써먹기가 좋거든.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아. 사만다는 생각했다. 이렇게. Dorothy started to cry. 울기 시작했습니다. Her mother hugged her tightly and looked at the wound. wound는 상처라는 뜻이야. 상처. 자, 엄마는 그녀를 꽉 껴안아 주었고 상처를 바라보았다. 병렬이지.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라는 말이 안아주었다를 꾸미고 있지. 그러니까 부사 썼다. Tell me what happened,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말했겠지. Dorothy told her, sobbing and sniffing. 도로시가 그녀에게 말했다. 흐느끼면서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도로시가 말했다 하고 요 부분은 이제 분사 구문이 병렬이 되었어. 이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Aren't you going to yell at me? She asked them through the tears. 여기서 yell이라는 단어는 소리치다 정도의 의미거든. 그래서 당신 나한테 소리 안 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문장인데, 조금 구어체로 하면은 이제 딸이 도로시가 어린애가 막 울고 흐느끼고 이렇게 흑흑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엄마 나한테 소리 안 지를 거지? 도로시 말하는 거야. 저한테 소리 안 지를 거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하고 그녀가 이제 물어봤다. 부모님에게. Through the tears면 이제 뭐 눈물을 통해서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부모님에게 물어봤다. 혹은 엄마에게 물어봤다. 소리 안 지를 거죠? 이렇게. Her father answered with a smile.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나도 also put my lid on to keep me from exploding. 자, 봐봐. 이 표현이 조금 웃긴데 put my lid on이라고 했거든. put on이라는 말은 이게 아마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운 사람들은 뭐 옷을 입다라고 할 때 put on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 put on이라는 말이 무조건 입을 때만 쓰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내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을 다 put on이라 그래. 가령 향수를 뿌리는 것도 put on, 신발을 신는 것도 put on, 모자를 쓰는 것도 put on.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몸에다 뭐 할 수 있는가? 뭐 옷을 입는 것도 put on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put on이라고 표현이 돼. 그러면 맥락을 봤을 때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 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 I also put my lid on. 나도 뚜껑을 쓰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 뚜껑을 쓰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뚜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다 뚜껑을 이렇게, 내 머리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놓고 있다. 내가 지금 화를 참고 있다.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Put my lid on. 내가 지금 뚜껑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종이 치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요 투부 정사는 위에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또 나와. 자, keep A from ing. 적어볼게요. 오른쪽에 다시. 자, keep A from ing. 무슨 뜻이냐면 A가 뭐뭐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Keep me from exploding. 내가 폭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내가 폭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뚜껑을 쓰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keep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들도 한번 적어보면은 stop을 적을 수도 있고 prevent를 쓸 수도 있어. stop, prevent, keep 다 괜찮거든. 그러니까 같이 필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해보자. 자, 딸이 도로시가 물어봤어. 소리 안 지를 거죠? 라고 하면서 울면서 물어봤어. 근데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나도 내가 폭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뚜껑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화 안 내겠다는 뜻이지. 그치? 아빠가 화 안 내겠대. Dorothy looked at him relieved. 자, 도로시가 그를 쳐다봤다. 아빠를 쳐다봤다. 자, 분사구문이야. 뭐뭐한 채로.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ed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한 채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감정 형용사랑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로시가 이제 안심한 채로 아빠를 쳐다봤다는 거는 도로시는 안심을 받은 거지. 그치? 아빠한테 안심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ed 가지고 감정을 나타내는 말 썼다라고 생각을 하되 분사구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다음. 근데 be carefu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not to be so irresponsible again.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시는데 자, IR 붙여서 부정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책임지는의 반대말이야. 무책임한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다음 거. A while later, 잠시 뒤에 after the wound had been treated. treat, 치료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완료 시제와 수동으로 표현을 했지. 그래서 잠시 뒤에 상처가 치료되어진 후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 가족은 앉았다. 부엌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았다. 그리고 나서 토크,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병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I learned a big lesson today, Dorothy said. 나는 오늘 큰 교훈을 배웠어 라고 도로시가 말했다. Her parents expected her to say something about the fire. 그 부모님은 기대했다. 그녀가 뭐뭐 할 것이라고. 뭐 할 것이라고? Say something about the fire. 뭔가 불에 관한 무언가를 말할 거라고 부모님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딴 얘기를 했대. I've decided to use kind words more just like you. 나는 결심을 했어. 사용하기로 결심했어. 친절한 말을 더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어. 당신처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제 아빠. 아까 아빠가 뭐라 그랬어? 여기 있지, 여기. I also put my lid on to keep me from exploding. 이게 도로시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말하는 굉장히 친절한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혹여라도 문제가 자, 친절한 말, 이 지문 속에서 뭘 가리키는 건지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아까 그거. 이거 쓰면 돼. I also from exploding. 요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Her parents were very grateful.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grateful. 고마워했다. 고마워하는 이란 뜻이거든. 자, 스펠링 잘 봐. great. 훌륭한의 great하고 스펠링이 틀려. 자,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고마워했다. 왜냐하면 도로시가 꽤나 템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되게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거든. 여기서 Dorothy had quite a temper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파파고가 해석하듯이 직역을 해버리면은 뭐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좀 다듬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은 얘 좀 괜찮은 애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 좀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네. 얘 좀 이렇게 좀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도로시가 아빠가 한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라는 걸 보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지. 아, 얘 그런 거 가지고 감동도 받을 줄 아는 애야? 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